여기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을 연구하던 중 한국의 한 교수의 이전 연구 자료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인이 일본 지진에 대해서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계 최고의 지질학 전문가가 이렇게 흔들린 걸까요? 그가 본 한국 교수의 자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료를 확인한 일본 정부 또한 한국 교수에게 긴급 자문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평소 한국인의 연구를 무시하고 별다른 관심이 없던 외국 교수와 일본 정부가 왜 갑자기 한국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며 여행 가방을 끌고 갔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비가 공항 창문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밖은 우중충했지만 공항 안은 에너지가 넘쳤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산티아고 바렐라이고 저는 지질학자입니다. 지진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저를 초대했는데 그 이유는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정부는 큰 지진이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저를 부른 거죠. 택시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봤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마치 이 나라가 거대한 퍼즐 조각들 위에 세워진 것 같고 가끔 그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면서 흔들리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도쿄를 구경할 기회가 생겼어요. 비가 오는데도 도시는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구름 속으로 쭉 뻗어 있었고 네온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우산을 쓰고 인도 위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고향인 스페인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일본 과학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렐라 박사님, 그들 중 한 명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지도와 도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과학가들은 자신들의 지진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이 센서들은 매우 민감한 마이크와 같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구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어요. 패턴이 이상했어요. 마치 지구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었어요. 이건 이상하네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일본 과학자들도 분명히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이상한 데이터 패턴이 떠올랐어요. 노트북을 꺼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길을 끄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한 과학자가 쓴 글이었고 일본에서의 재난 예측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 일본의 지진에 대해 뭘 알겠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뭐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일본보다 덜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계속 읽게 만들었어요. 그 기사는 오래된 예언과 새로운 과학적 예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구의 움직임 패턴이 제가 일본 데이터에서 본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글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한국 과학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예언과 오래된 전설을 언급하다니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거든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비가 그치고 도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커다란, 위험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에만 매달리면서 이 이상한 한국 기사를 무시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마음을 열고 어쩌면 여기서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 도시에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저는 지진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이 한국 연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조사해야 했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헤쳐 볼 생각이에요.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더 많은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예측에 대해서도 더 이뤄볼 생각이에요. 제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게 바로 과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질문들이 떠다녔어요. 잠에 들면서도 이번 일본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예감이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호텔 방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지진 데이터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분석을 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패턴들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를 기다린 것도 아니어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고 둥근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가진 그 남자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바렐라 박사님이시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김민준 박사입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 박사는 그 예측과 예언에 대한 글을 쓴 한국 과학자였어요.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간 낭비일 거라 생각한 것에 시간을 쏟고 싶지도 않았어요. 김 박사님,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런데 김 박사는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이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박사님이 연구 중이신 지진 패턴에 관한 겁니다. 잠깐 고민이 되었지만 우선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몇 분쯤 들어본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어수선한 제 책상 위에 올리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꼼꼼함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우며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음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세요. 그가 여러 개의 차트를 띄우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박사님 연구와 일치하는 걸 보이시나요? 호기심이 생겨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차트들은 제가 겨우 알아차리기 시작한 패턴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데이터를 얻으신 거죠?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잊은 채 물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드론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속으로는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그걸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 기술은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패턴들, 저는 복잡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며 김 박사는 저에게 이번 지진에 대한 그의 분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한국의 첨단 시스템이 재장비가 놓친 미세한 변화를 어떻게 포착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전통적인 지진 패턴 지식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에는 오래된 지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징조를 읽는 법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 지식을 현대 과학과 결합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이 재난 대비에 접근하는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을 훈련시키고 신속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사에 쓰신 예언들은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어서 물어봤어요. 설마 예언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김 박사는 웃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옛 이야기들 속에는 진실의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패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은 결코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김 박사님,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박사님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 박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저녁을 먹으러 가시죠. 박사님도 좀 쉬셔야 할 것 같네요. 호텔 방을 나서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초반에 가졌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껴졌어요. 제 편견이 중요한 정보를 가려버렸던 거죠. 도쿄의 번잡한 거리를 김 박사와 함께 걷다 보니 이건 단순한 과학적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기회였어요. 김 박사님, 작은 라면 가게에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비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박사님께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음식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니 이 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진 위협을 이해하려는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몹시 궁금해졌어요. 제가 김 박사님과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일본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땅은 자주 흔들렸고 큰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는 모든 징후가 보였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모든 게 괜찮다고만 말하면서 사람들의 생명보다 돈에 더 신경을 썼어요. 그게 정말 답답했어요. 어느 날 밤 도쿄의 호텔방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트럭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강해졌어요. 책상 위에 있던 스탠드가 넘어졌고 복도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라고 생각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기와 노트북을 챙겨서 지진 대피 훈련에서 배운 대로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 흔들림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아마도 1분 정도였을 거예요. 마침내 지진이 멈췄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즉시 김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느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물었어요. 네, 느꼈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경고했던 바로 그거예요. 이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야 해요. 우리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지진 기록을 분석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를 무섭게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 신호였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김 박사님과 저는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구석에 있는 TV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죠. 이거 보세요. 김 박사님이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구해왔던 한국의 예측 결과가 적힌 프린트물이었어요. 패턴이 정확히 일치해요. 산티아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죠? 정부는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아요. 김 박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공개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위험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우리가 틀렸을 경우 제 경력을 망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맞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김 박사님과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우리의 예측이 가능한 한 정확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깊은 숨을 내쉬고 저는 알고 지내던 기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크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꼭 전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에 나왔어요. 과학자들, 대규모 지진 경고라는 헤드라인이 떠들썩하게 보도됐어요. 제 전화기가 다른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제정신이냐고 묻는 옛 동료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뉴스에서 사람들이 긴급 물자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대피 경로에 대해 배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가 경고했지만 그게 충분할까요? 큰 지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 모든 과정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 과학자와 나란히 일하며 한국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땅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좋은 과학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든 스페인이든 또는 다른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사용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대지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과 한국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싸울 기회를 얻었어요. 도쿄의 번화한 거리를 호텔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시간이 좀 더 충분하길 바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황이 변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지진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제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디어에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한 후 상황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전화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렸고 전 세계 기자들이 저와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흥분되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그 흥분은 곧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말이죠. 평소엔 질서정연한 도쿄의 거리가 이제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가게로 몰려들어 먹을 것과 물을 사재기하고 있었어요. 주유소와 은행 앞에는 길게 차와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편의점을 지나가던 중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을 도우러 갔죠. 가방 몇 개를 들어드리면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모두 죽게 되는 건가요? 그분이 제게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겁주려던 게 아니었고 그냥 대비하라는 의미였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 죽는 건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해드렸어요. 하지만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되지 않은 것보다는 대비하는 게 낫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이었어요. 차까지 그분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다른 겁에 질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면서 그 할머니와 다른 겁에 질린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언론에 나가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차라리 정부를 설득하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나 싶었어요. 막 잠이 들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김 박사였어요. 산티아고, TV를 켜봐요. 그가 말했어요. 총리가 곧 발표할 거예요. 허둥지둥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어요. 화면에 총리가 나오더군요. 그는 진지하고 약간 피곤해 보였어요. 지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어요. 곧바로 비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드디어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익숙한 내용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총리가 말하는 내용 대부분이 김 박사와 제가 보고했던 것들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김 박사와 저는 끊임없이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국제기관들과 협력했어요. 피곤했지만 흥분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또 다른 회의를 마치고 나서 김 박사가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산티아고, 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하면서요. 나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한국 과학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어요. 솔직히 서양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박사는 웃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겪어온 모든 일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배울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재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에서도요. 이제는 일본과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면서요. 긴급대책센터에서 늦은 밤이었어요. 모두 지쳐 있었고 커피와 아드레날린으로 버티고 있었죠. 누군가가 음악을 틀었는데 아마 케이팝 노래였던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는 모두 춤추고 웃고 있었어요.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그 순간.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었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물론 그게 다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는 엄청났죠. 매일같이 지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숨을 죽였어요. 대지진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언제 올지 모를 뿐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일이 터졌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진동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상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동이 점점 강해졌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급히 뛰쳐나왔어요. 겨우 수건만 몸에 두르고요. 복도에서 김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죠. 이게 그거야,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가 옳다는 걸 알았죠. 그 후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진이 분노를 퍼붓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쓰나미 경보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준비와 불면의 밤들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고 사람들이 대피했어요. 여전히 재난이었지만
더 나빴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뉴스 보도를 보면서 만약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제 오래된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김 박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저는 대응 작업을 조율하던 김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가 저를 보고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스페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서, 동료로서, 자연의 분노에 맞선 사람들로서요. 앞으로의 연구는 지금보다 길고 험난한 여정일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요. 지진은 단지 땅만을 흔든 게 아니었어요. 저를 깊숙이 흔들어 놓아 오래된 신념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이해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큰 지진이 발생한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은 이른 아침이었고 저는 도쿄의 호텔 방에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TV는 서랍장에서 떨어지고 책들은 선반에서 쏟아졌어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큰 지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거리는 완전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동차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도로에는 금이 가 있었고 몇몇 작은 건물들은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죠? 상황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내린 경고와 준비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해졌어요.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유발했어요.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였죠. 하지만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경고 시스템 덕분에 해안 지역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늘을 보니 한국에서 김 박사님이 보여준 드론과 비슷한 드론들이 날고 있었어요. 드론들은 실시간으로 피해 정보를 전달하고 구조 활동을 돕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진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전 세계에서 온 팀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일했어요. 구조 활동을 조율하고 피해를 평가하며 복구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도왔죠. 피곤했지만 목적이 뚜렷해져서 오히려 생기를 느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팀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은 마치 100번은 해본 것처럼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일했어요. 사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해왔죠. 그들의 정기적인 훈련과 준비가 확실히 빛을 발했어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저는 김 박사님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앉아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먼지 투성이에 지쳐 있었지만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산티아고 박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말을 들어줘서 기뻐요. 저는 웃었지만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그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봐. 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재난은 심각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즉각적인 위험은 사라졌고 일본은 이제 복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짐을 싸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일본에 올 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기술과 과학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죠.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도 배웠어요.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원했고 대학에서는 제가 연설해주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제가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할 기회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나 연설 때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놀라운 기술과 스마트한 준비 방법,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말이죠. 저는 스페인 정부와 함께 우리의 재난 대비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스페인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변화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또한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도 연락을 했어요. 더 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교환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싶었어요. 나라 간의 다리를 놓는 일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저를 재난 대비 회의에서 연설해 달라고 초대한 거였어요. 믿을 수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연설을 하다니.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는데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청중에게 말했어요. 저는 지진 전문가이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큰 오산이었죠. 여러분은 저에게 진정한 지혜는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선조들의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는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박수 소리가 컸지만 저를 기분 좋게 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소를 짓고 이해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도 제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을 마치고 나니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진짜 재난은 지진이나 쓰나미가 아니었어요. 진짜 재난은 제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일본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이것이 제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지혜, 즉 엘릭서예요. 어디에서 교훈이 오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언젠가 그 교훈이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일본 지진 발생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외국 지질학자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